네, 얼마 전 가수 정용화 씨의 중국 방송 출연이 취소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랙핑크의 콘서트에 간 중국 연예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한알령이 다시 꿈틀거리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16년의 사드 보복 사태와 비슷하게 중국 내에서 한알령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방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연예인들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한알령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출연한 광고라든지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네이버와 같은 포털 같은 경우에는 접속이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주요 이제 컨텐츠 프로그램인 그 유쿠라든지 아이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드라마나 예능과 관련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 우리나라 그 CN 블루의 리드 보컬이자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정용화 같은 경우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로 했다가 긴급하게 취소가 됐는데요. 네. 아이치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다는 이유고요. 이 때문에 블랙핑크의 그 마커 공연에 갔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끼리도 블랙리스트에 올리긴 했지만 네. 많은 그 중국인들이 여전히 한국과 관련된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요.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모습도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네이버가 중국에서 접속 차단이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현지에서는 한국 이용자들이 중국 당국이 임의로 차단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궁금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교적 갈등 문제라든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주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뭐 네이버 접속 차단이라든지 한알령은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한중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미국 쪽의 반도체 동맹에 좀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반도체 규제에 좀 동참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질서에 편입되지 말고 중국 질서와 가치를 존중하라는 측면에서 현재 약한 강도의 한알령을 내린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에서 이런 한알령을 주도하는 세력은 군부 강경파라든지 네. 중앙위원 그리고 상무위원들이 되는데 이들이 모두 강경 그 자세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아무 목적 달성 없이 해제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왜 이런 한알령 재연 조짐이 보이는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앞서서 뭐 G7 정상회의, 한미일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반발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왜 중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겁니까?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해서 반도체 규제뿐만 아니라 네. 칩4 동맹, 여기에 G7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관련된 66개 항목의 그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했고요. 네. 여기에 IPEF에서도 중국의 강압적인 그 경제 압력과 관련해서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인 외교적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미국과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압력을 가해서 미국의 의도를 조금 사전에 좀 누구로 틀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며칠 전에는 IPEF 장관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공급망 위기 공동대처 협정을 타결을 했는데 중국이 또 반발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대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한 중국을 연출하기 위해서 허장성세 전략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네. 중국은 진시황 이후의 그 역대 통치자들 보면은 상대방보다 강하게 보여야지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통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그 22일 날이었죠.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4가지 불가 원칙을 천명을 했고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제적 압박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지를 했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은 대만과 관련된 핵심 이익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친일 그리고 친미 외교 정책을 쓰면서 중국 봉쇄 정책에 한국이 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한중 관계가 경색이 되면 시 주석의 한국
한국 방문은 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악화된 정세 하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한국이 행사하는 것을 불가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항구 15 같은 경우에도 네. 중국에 그 되돌려주면 아무래도 이가 부러질 수 있다. 그리고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는 아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봐가지고는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보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건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외 기조와의 중국 대륙과 뭐 홍콩, 대만, 마카오 나뉠 수 없다,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 내부의 시선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는 뭐 한 목소리를 외부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사회과학원이라든지 다양한 연구기관들에서는 한국과 함께 가야 한다는 그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뭐 강원적인 측면에서 계속 한국이 오소매를 붙잡는 전략,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중국 질서와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요소수 사태처럼 중국의 그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80% 넘는 1,850개 품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은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보도에서도 수출이 지금 상당히 부진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봉쇄가 풀리면서 수출이 조금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대중 수출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대중 수출은 28%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최근 들어와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간 단위로 6,500만 명씩 코로나 신규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6월 달에 피크가 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위축으로 인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1인당 부채는 그 2배가 늘어났는데 네. 가처분 소득은 30%밖에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에 쓸 틈도 없고요. 최근에 중국의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한 사람이 그 부부가 부양해야 될 가족 그리고 양가 두 부모, 부모, 그러니까 4명이 되겠죠. 여기에 조부모까지 8명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대중국 수출도 앞으로 계속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중요한 거는 뭐 사드 배치 당시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한령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가하고 있는 압박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압력을 가하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네. 그런 만큼 힘이 약한 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광 규제라든지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제한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한국 기업의 길들이기 또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그 수입품에 대해서도 상당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큰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반도체 관련 부품이나 소재와 관련된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우리의 그 플랜 B 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플랜 B 전략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가할 압박 어느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IPEF를 통해서 위기 관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사드 때처럼 전방위적인 경제적 압력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단계별로 높여가는데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는 문제, 또 한한령, 또 금한령을 통해서 한국의 그 관광객 송출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그 전략적 대화라든지 그리고 상관학을 통한 합동 그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그 압력을 누그러지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그 비중이 높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재고를 높인다든지 다른 나라 쪽의 수입을 돌리는 작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강한 압박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이버도 한시적으로 이제 차단을 한 것처럼 중국 인터넷은 당국의 이제 관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인터넷에 한국에 대한 분노 수위가 굉장히 높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얘기도 있는데 중국 내부, 그러니까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시민들 여론 같은 경우에 그 인터넷에 SNS상에 친다 그러면 예. 바로 만리장성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면서 이게 바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현재 그 SNS를 통해서 중국의 여론을 지금 잡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틱톡의 전직 해고자가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드루킹 기법을 쓴다든지, 그리고 좋아요를 계속 누른다든지, 그리고 금지 단어가 포함이 되는 단어들을 항상 삭제시킨다든지,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혐한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마스터 관리자가 중국에서 혐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나쁜 글들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혐한 분위기가 좀 더 고조될 가능성이 크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한한령이 본격화되기 전에 뭐 중국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한중 관계 해법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과 규칙을 바르게 세워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화이부동이라는 그 대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자국 이익에 의해서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는 문제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고, 그리고 앞으로 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우리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원칙을 펼치고 중국을 뭐 따로 홀대하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를 보여준다면 뭐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우리나라의 경제적 제재 압력을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지금 패권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면서 미국의 반발이 크고 중국에서는 또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함께하자 이렇게 손을 내민 상황이거든요. 이 움직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편으로는 제재하면서 한편으로는 옷소매를 잡아끄는 이중적인 태도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은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28% 정도 그 감소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어차피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줄다리가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중국이 앞으로 마이크론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고급 반도체, 첨단 반도체라든지 다른 소재 쪽으로 대중국 수출을 늘려가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이 참 난처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 생산 설비는 미국에 좀 기대고 있고 반도체 원료는 중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노선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미국 편에 섰을 경우에는 그 반도체와 관련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미국 주도의 그 웨스턴 진영 같은 경우는 네. GDP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이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시장을 확대시켜주는 전략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편에 반대 섰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히토류 자석, 그리고 알루미늄, 보크사이트와 관련해서도 한국 수출을 어느 정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